LA 카운티 정부가 오는 15일 끝나는 자택 대피령을 석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한 최종 결정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LA시 검찰은 영업 중단 명령을 어긴 60여 곳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한인업소 4곳도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식당 영업 재개와 관련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시행 지침은 각 카운티와 시정부에 위임했습니다. LA 한인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어르신들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음식과 마스크 나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유시계 대학들이 오는 2025년부터는 SAT 시험을 입학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유시계 표준 입학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네, 주말 여행이나 여름 휴가 올해만큼은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것이 LA 카운티 보건국의 당부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정부가 자택 대피령을 석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까지는 지속한다는 방안입니다. 카운티 정부는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해 내일 최종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만료 예정이었던 LA 카운티의 자택 대피령 3개월 더 연장하는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슈퍼바이저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자택 대피령을 8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확정되면 당초 이달 15일까지였던 대피령이 여름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자택 대피령은 아닐 거라는 설명입니다. 바바라 페러 국장은 백신이 개발되거나 코로나 검사 키트가 많이 보급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부 비즈니스의 영업 재개가 허가된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추가 영업 재개는 더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안전장치로는 규제 완화가 너무 이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A 카운티의 새로운 정부 지침은 내일 발표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시내에서 영업 중단 명령을 어긴 60여 곳이 또 기소됐습니다. 한인업소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LA시 검찰이 자택 대피령을 어긴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은 오늘 세이프 앳 홈 행정명령 위반 업소 60여 곳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A시 검찰에 적발된 업소들 가운데는 담배 판매 업소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헬스장과 미용실, 그리고 세차장과 미용용품 판매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도 4곳이나 적발됐습니다. 팔가에 위치한 M 헬스장과 웨스턴길의 D 자동차 정비 업소, 그리고 워싱턴길에 있는 N 미용용품 판매점과 벌몬트길의 담배 판매 업소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시 검찰은 적발된 업소들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앞으로도 행정명령 위반 업소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화성을 통해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김유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상원 보건노동교육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청문회는 화상 시스템으로 열렸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장,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등 미 코로나19 대응 사령탑 3인방이 백악관 감염 파동 이후 모두 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거듭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Which in fact paradoxically will set you back, not only leading to some suffering and death that could be avoided, but could even set you back on the road to trying to get economic recovery. 백신이 없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경제활동 재개에는 철저한 검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vaccines, those treatments are the ultimate solution.
But until we have them, all roads back to work and school go through testing. 백악관 감염 확산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던 펜스 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기로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주말이나 휴가를 맞아 타 지역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지역 정부들의 당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보건국은 꼭 필요하지 않는 여행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친이나 친구를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필수 업종으로 지정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미용협회가 주지사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요구를 담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미용협회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용협회 측은 미용은 전문 업종이지만 필수 업종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용실과 네일샵 그리고 체육관을 코로나 고위험 사업으로 비필수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Seeking to compel him to allow our beauty salon businesses and beauty colleges to begin gradually reopening in safe fashions.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미용사와 이발관 5만 3천여 명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습니다. I am getting literally dozens of emails every day and phone calls from salon owners that they're just done. They're literally bankrupt. 한인 미용업계도 이번 소송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만 300여 개. 남가주 한인 미용사협회는 한인 미용업계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어떠한 방법으로 미용실 영업을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협회는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프로텍터를 하고 나서 미용을 한달지, 미용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세니타이제이션을 더 특별히 한달지, 미용실에 기구나 전문가들은 미용업계의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미용실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식당을 포함하는 고위험군 업종에 대한 영업 재개 가이드라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재개 시기는 카운티와 시정부에 위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식당을 포함한 고위험군 업종에 대한 영업 재개 지침을 오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우선 식당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물건들은 비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셀프 스테이션도 이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음식이 남아 포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손님이 직접 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재개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은 모두 지역 자치단체에 위임했습니다. 각 카운티와 시정부가 주정부 지침에 따라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영업 재개 시기도 독립된 카운티나 시정부가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LA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예상보다 식당들의 영업 재개 시기가 늦어질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요즘 LA 한인 사회에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자는 나눔 행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단체들이 곳곳에서 마스크와 음식 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자들.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손 씻기 등 최소 방역 수칙을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인 단체들이 어렵고 취약한 노숙자 돕기에 앞장서 나서고 있습니다. LA 한인 축제재단은 오늘 한인타운과 사우스 LA 지역 두 군데 노숙자 쉘터에 마스크 5,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홈리스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살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마스크가 한인 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코로나 사태로 당장 한 끼 마련이 어려운 한인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내일 오후 한인타운에서 서류미비자와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쌀과 라면 등 필수 식료품을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어떠한 것들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식료품 박스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류 미비자나 소득 생계에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도 마스크에 이어 음식 나눔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목요일 오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간편히 조리할 수 있는 즉석 음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유식의 대학들이 대학 입학 시험인 SAT 시험을 오는 2025년부터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유식의 표준 입학 시험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유식의 대학들은 오늘 2025년 가을학기부터 SAT와 ACT 시험을 대학 입시에서 폐지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21일 유시 평의회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닌 나폴리타노 유시 총괄총장은 SAT 대신에 자체 표준 시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자체 표준 시험을 개발하기 위해 유시 대학 교수들과 현직 교사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AT와 ACT 시험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입학 사정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고 그 후 입학 요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 5천여 명의 학부 원서를 접수한 유시 대학. 유시 대학들의 SAT 제외 방침은 미국 대입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 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공화당 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최소한 1년 동안 전문직 취업 비자와 유학생 취업 연수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는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들 중진 의원들은 이미 발급된 취업 비자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과 4월, 남가주 지역의 주택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에는 최고 25%나 감소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주택 판매가 코로나 사태로 지난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인 Realtor.com은 지난달 LA 카운티에서 주택 판매가 25%나 폭락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지난달 주택 판매 수는 7,275건으로 지난 3월에 비해 25% 감소했고 작년과 비교해 17%나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는 코로나 사태가 LA 카운티의 주택 판매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이전트 95% 정도가 코로나가 주택 판매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에 대한 우려와 현금 보유를 선호하면서 주택 판매 감소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역대 최저 모기 지지자율로 주택 구입에 관심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일부 교도소 내의 재소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위해 물컵이나 마스크를 일부러 공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조기에 석방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도소입니다. 한 재소자가 벽에 있는 물통에서 병에 물을 받아가더니 다른 재소자에게 건넵니다. 물병을 받은 재소자가 한 모금 마시고 나자 처음 병을 건넨 재소자가 뒤따라가 다시 받아오더니 또 다른 재소자에게 건넵니다. 물을 돌려 마시는 이유, 코로나19에 걸리고 싶어서입니다. This surveillance video is going to show inmates deliberately attempting to infect themselves with the COVID-19 virus.
같은 교도소 다른 공간에서도 물컵 돌려 마시기가 벌어집니다. 한 재소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마스크를 다른 재소자들이 돌아가며 입에 댑니다. 물컵 돌리기에 이어 마스크까지 돌려 쓴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 이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3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omehow there was some mistaken belief among the inmate population that if they tested positive that and somehow release more inmates out of our jail environment. And that's not going to happen. 감염된 재소자들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교도소 안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한 재소자들의 행동이 동료 재소자들과 직원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준 만큼 이들이 추가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지역 감염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 코로나 종식 선언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생활 방역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39일 만에 확진자 6명이 잇따라 발생한 우한시는 특단의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1,100만 명 우한 시민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열흘 안에 마치겠다는 겁니다. 비용과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그만큼 코로나 재발에 민감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린성 슈란시에서도 재발한 코로나19는 2차, 3차 전파를 이어가며 인근 랴오닝성까지 옮겨갔습니다. 소독용 차로 개조한 트랙터가 도심 방역에 투입됐고 아파트 단지는 다시 봉쇄됐습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을 기대했다 예상치 못한 지역별 감염이 확산하자 중국 사회는 2차 재유행에 대한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방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없이 관광객, 농민들과 가깝게 서서 빈곤 탈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활 속 방역 수칙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최근 재발 사례가 산발적인 감염일 뿐 광범위한 재확산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지나친 우려에 대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무증상 전파와 집단 감염을 경계하지만 그보다 경제 회복이란 목표 달성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영국에서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뱉은 침에 한 영부원이 숨지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영부원은 치료를 받던 도중에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침을 뱉은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빅토리아역 매표소에서 근무하던 47살 벨리 무진가 씨. 지난 3월 동료와 함께 있던 무진가 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갑자기 침을 뱉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침을 맞은 두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호흡기 관련 기저질환이 있던 무진가 씨는 결국 남편과 11살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경찰은 침을 뱉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가디언지는 자국 통계청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공식 집계인 3만 2천여 명보다 많은 4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을 경우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러시아에선 총리와 장관들에 이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크렘린궁 대변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3만 2천여 명까지 늘어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외곽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의 사망자 수가 2,100여 명 수준으로 낮은 점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400명대로 증가해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네, 유럽 지역은 곳곳에서 봉쇄령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완화 조치를 취한 독일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적막했던 파리 거리가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 11일 새벽 0시를 기해 3월부터 이어져온 봉쇄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근 2달 만에 문을 연 상점들은 마스크를 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용실엔 지저분해진 머리를 참지 못해 새벽부터 몰려든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스페인, 체코, 스위스 등 유럽 다른 나라들도 속속 봉쇄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카페와 음식점마다 손님들이 잔을 부딪히며 돌아온 일상을 반겼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it after we were closed in our homes to get out and hang out with friends because it's really amazing. 아직 통제 중인 해변에 들어가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불안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Which is key to ensure that the citizens understand that new waves can indeed occur, even if the initial wave of infection is successfully managed. 실제 유럽에서 가장 먼저 경제 활동을 재개한 독일은 봉쇄 완화 이후 다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도축장과 양로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감염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 수도 0.65명에서 1.13명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방심했다가 2차 유행에 빠지는 이른바 예방의 역설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너무 이런 시기에 경제 활동을 재개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오늘 증시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다우지수는 1.89%나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퍼시픽시티뱅크가 제3회 우수 학생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2020년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와 현 대학교 1학년 재학생이며 오는 6월 26일까지 가까운 퍼시픽시티뱅크 지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는 총 16명에게 1인당 $2,500가 수여됩니다. 유명 트레일과 공원들이 속속 오픈되고 있습니다. 파사데나 지역의 유명 트레일 가운데 하나인 로즈볼 루프는 내일 오픈하고 라카냐다에 있는 데스칸소 가든은 오는 16일 일부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이 다음 주 일주일간 재개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청소국의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을 임시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스시가 오는 14일부터 업무를 재개합니다. 시정부는 조지아주 정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으로 시청과 법원 건물에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6피트 거리도 유지하고 법원 입장 시에는 판사와 피고, 변호사 등 꼭 필요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판로가 막힌 워싱턴주 감자 재배 농가들이 오는 14일 무료로 감자를 나눠줍니다. 워싱턴주 감자위원회는 감자 재배 농가들이 판로가 막혀 유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코마돔에서 20만 파운드의 감자를 주민들에게 공짜로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사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망치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힘의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하고 민간인 살상이나 성폭력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을 규명하며 암매장과 행방불명자를 찾게 됩니다. 최대 3년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40년 전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은 물론 강제 조사권도 사실상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 명령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증거인멸 등 우려가 현저할 때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는 점도 조사의 한계란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강제 조사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법 등에 대한 것에 대한 발의를 최대한 서두르려고. 세월호 특별조사위 인력이 120명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0명인 현재 인력을 더 늘리고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두환 씨를 비롯해 주요 가해자들이 생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국가 차원에선 마지막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군부의 야만적인 시민 학살과 폭력, 4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이번만큼은 그 실상이 낱낱이 규명돼야 합니다. 광주에서 SBS 고정현입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40년 전 기밀 문서를 한국 측에 넘겼습니다. 삭제가 없는 완전한 문서 들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학기 기자입니다. 40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매달려온 사람들은 일반 시민을 향해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발포 책임자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씨를 발포 명령 책임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 전두환. 그러나 대법원은 전두환 씨가 일반 시민에 대한 살인 행위까지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노력하였으나 그 명령자를 찾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식 행방불명자 84명 외에 242명 인정받지 못한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와 각종 암매장 의혹도 규명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엄마, 아버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지금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여기에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신군부가 진실을 왜곡,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망언들의 뿌리를 밝히고 단죄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때마침 미 국무부도 비밀 해제된 5.18 관련 기밀 문건 43건을 우리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부 삭제 없는 완전한 문서들입니다. 진상조사위는 이 문서들도 곧 넘겨받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지난 시즌 벨기에에서 힘겹게 보낸 이승우 선수, 한국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고 싶다는 재기의 희망을 빌어겠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리그가 조기 종료돼 일찌감치 귀국한 이승우는 요즘 유소년 축구 교실을 찾아 땀을 흘립니다. 훈련 파트너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훈련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형은 폭발적인 스피드가 어디서 나와요? 형? 많이 먹고 키 크고 그러면 빨라져. 강키 짭짤. 신나고 에너지 넘치고 또 뭐 제가 저 나이 때 했었던 기억도 나고. 승승장구하던 이승우에게 지난 1년은 악몽 같았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떠난 벨기에에서 감독과 불화를 겪으며 단 4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승우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제도약의 기회로 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 22살로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는 데다 풍부한 국제무대 경험을 살려 다시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국가대표를 병역 그런 걸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꼭 가서 더 좀 높은 곳까지 다 같이 가서 서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 올해 벌써 54살이나 됐다고 합니다. 링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키우고 있습니다. 홀링필드와의 3번째 대결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권정우 기자입니다. 타이슨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복싱 훈련 동영상입니다. 54이란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빼어난 스피드와 파워를 뽐냅니다. 위력적인 양훅과 레프트 어퍼컷은 전성기를 연상케 합니다. 타이슨은 4라운드 정도의 자선 경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복귀 전 상대로는 앙숙이었던 에반더 홀리필드가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홀리필드는 타이슨보다 4살 더 많지만 몸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다며 맞대결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선수가 맞붙는다면 1997년 이후 23년 만에 통산 3번째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당시 타이슨은 홀리필드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핵주먹에서 핵이빨이라는 오명을 안고 추락했습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 아직은 위험하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런 주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락다운을 계속 지속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자택 대피령을 석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해 내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큰 연방 국가일수록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겁니다. 이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